소리 난다. 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창생. 동생 안 써. 박사님은 뭐 매일 제가 만나니까. 아유, 매일 만나니까. 시시때때로. 원래 그 첫 주 목요일날 하기로 해놓고 또 시간들이 안 맞다고 바꾸자 해놓고 벌써 3개월째 못 바꾸고 그냥 그대로 지금 갔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다 쉬는 바람에 3주로 이렇게 늦췄어.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이제 그런 몇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오셨는데, 일단 요거까지 하고 나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제 매달 모임해서 뭘 할 건가 하는 건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각자가 좀 체험한 거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 말만 해놓고 나니까 다 준비 안 해오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야 누가 뭘 좀 발표를 하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노건 선생님께서는 늘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뭐 필요한 거 좀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뭘 매달 모임이라고 해놓고 정기 모임을 하는데, 정기 모임에서 과연 뭘 할 건가? 그거 하나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좋겠다. 우리 옛날에는 강좌를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자, 뭐 이렇게 또 얘기했었는데, 그걸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제 3월달부터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는가, 진행을. 그것은 뭐 이게 좀 얘기해보고. 친목만이 아니고 네. 우리 겨울에 3개월을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 수료증도 받았는데 거기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모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친목만 아니고 그래도 거기서 무슨 새로운 거를 연구하고 또 둘째로 거기에서 그게 너무 이론적인 거나 뭐 그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그것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연구하는 분하고도 교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여기서 우리 주요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귀가 트고 눈이 튀니까 여기서 강좌했던 거를 직접 참석은 못했는데 우리 습기원 우리 동기생이 뭐 그걸 잘해가지고 제가 그걸 열심히 봤대요. 둘이서 두 분이가 세 분이 우리 강좌 이후로 강의를 했던 게 내용도 굉장히 좋고 연차 학술대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로서는 홍보의 깊이를 상당히 했기 때문에 지금 해나가는 거에 얘기 나온 것도 뭐 우리가 다 그대로 해나가기 귀찮으니까 새로운 거를 거기다 더 얹는 것보다는 이제 연구하고 교류하고 또 실용적인 거로 쓸 수 있기 위한 어떠한 모임을 갖는다든지 발표회를 갖는다든지 근데 여기 선배단의 특징은 뭐냐면 발표회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독일에서 오신 천문학으로 오셨던 분 깊이가 있었고 또 여기 와서 또 2번, 3번 보고 발표한 것 중에 이 천부경이었죠. 거기는 천부경 자체가 의학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교환 선생은 정말 이 분야에는 아주 이렇게 원래 서울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동양철학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많이 했기 때문에 천부경 와서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분하고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나 그래서 우리는 윤덕원 선생의 전부 제자다. 근데 그분이 몰라. 우리 윤덕원이라는 우리 대가가 있다는 거를. 솔직히, 나는 어디 가든지, 그저 선생님을 우리가 대사로 모이는데,
일기 동창회장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가는 데마다 윤덕원 선생한테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여러 가지를 깨우치기도 하고, 특히 윤덕원 선생은 주요 뭐 음양오뿐만 아니라 천부경에 대해서도 깊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윤덕원 선생이 연구한 거를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교류도 있게끔 우리가 여기 지금 모임에서 좀 그거를 해나가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윤덕원 선생이 다른 데 가서 발표하든지 우리 또 제자들이 가가지고 또 옆에서 좀 방문하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발표 또 서로 교류 그런 걸 좀 금년에는 좀 활성화해 나가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혹시 다른 분 말씀하세요? 사례 저기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돼요. 케이스 스터디. 예. 그건 많이 내가 돈 받고 난 지금 돈 받고 많이 보고 있는데 뭐. 근데 그 케이스 스타디 제일 제대로 하시는 분은 우리 회장님과 동기야. 난 그림으로도 하고 저번에 가르쳐 준 거로 가서 보면 다들 좋아해요. 그리고 돈 안 내려고 그러면 강제로 뜯어요. 안 해주네. 강제. 손 높이 쪄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나오고, 이거 봐준 게 돈을 안 내면 효력이 없다. 그 점쟁이 수법이지. 그래서 돈 꽤 벌었어요. 이 케이스 스타디 부분을 좀 얘기를 지난번에는 조금 했지 않습니까? 마침 또 무슨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년이라서 각자 자기 올해는 어떻게 했는가, 그거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거 와서 이제 해봤고, 그런 것도 이제 해봤고,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요대로 지금 하드 스타일에서 크게 변화는 없이 그냥 요렇게 지금 하던 그 새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저도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 요런 생활 주역 요런 거를 실제 실용이라 안 그러고 무슨 엊그저께 누구한테 어디 배웠잖아. 예, 시사고시. 박선식이 한 예, 얘기했잖아. 시사고시에서 뭐 시만 하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실인데 예. 실용이 아니고 거기 태백 진문에 예. 나오는 오는데 뭐 정물 지지가 실격이라 그랬나? 실치라 그랬나? 정말 실격이라. 지지는 뭐 저기 성리하게 나오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실용이 아니고 멋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이 이런 실용적인 쪽으로 요즘 우리 방편은 실용적인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를 이제 지난번에 박선식이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이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하여튼 김경환 교수도 실용적인 면을 많이 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요런 정도로 뭐 그대로 좀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준비를 좀 해보시고, 그때 이제 다음에 누가 좀 발표하기로 합시다 하는 그때 좀 정하고, 치료를 합시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만약에 요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2의 강좌를 개설을 하고, 혹은 좀 더 크게 개설을 하려고 하니까, NGO 신문의 여영미 사장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또 그 부분에 아주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제2기 강좌 그거하고 윤덕원 선생하고 이렇게 좀 믹스를 하면은. 아니, 원래 이제 윤덕원 선생님이 제2기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돈이 안 나오니까 안 하지. 그거네. 아이,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건 농담으로, 내가 농담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주요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놓고 말하면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하는 게 주요 취지로, 그러니까 이제 잠시 좀 뒤에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고, 그게 중요한. 왜 나와요? 교회 주요도 그렇게 좀 버티고 이따가 해라. 그래서 내가 요 얘기를 했었어요. 치용학이요, 치용학. 여영미라는 친구가, 여영미라는 거 한번 봤잖아요. 여기
이 양반이 앞부분에 실제로 적용하는데 이 주역이 무지무지하게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그 부분 자기가 얘기해 주겠대요. 그거 좋네요. 지금 막 그대로 써먹고 있답니다. 나도 막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난 돈 벌고 있는 사람인데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야. 30분 강좌. 이 양반 어쨌든 언론을 하고 있는 친구 사람이니까. 그래서 앞에 한 강좌 정도는 한 강좌를 하든지 자기 30분만 시간 주든지 하면은 어느 사람들한테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부분을 그게 자기가 얘기해 중요하죠. 줄 수 있다. 그건 참 좋은 생각이세요. 왜 좋은 생각이냐면 제가 조금 부연해서 얘기할게요. 한 분한테 내가 3번, 4번을 들었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를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연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좌를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걸 청중이나 듣는 사람한테도 이해하는 데 많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지금 사실은 조금 더 크게 그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집에서 그 주부들도 애들 나가야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 학교 지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실제 해보고 이제 애가 어떻게 하느냐 관찰하는 결과 종합해보면은 이거 맞겠다는 생각하면은 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려고 생각해보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양반이 와서 자기가 1시간 얘기하면 딱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딱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강좌보다도 그런 큰 강좌 조금 크게 오히려 이제 그 우리 저 교수님 모시고 했으면 싶은데 지금 이제 딱 하나가 에러가 있는 건 우리 덕원 선생님께서 우리 말이 능숙하지가 못하니까 듣는 사람이 100%를 못 알아들어요.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서 후딱후딱 통역관이 있어야 돼. 예, 액센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그 방향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신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못 알아듣는 걸 즉시 얘기를 하면서 질문.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쉽지 않은 게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도 제가 50%를 알아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실 때 잘 그러니까 그게 좀 상당히 우리가 대학원생 이제 초등학교 학생 갖다 놓고 아무리 명강을 해도 초등학생 못 알아들어.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난 그 중국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말 그거는 난 큰 문제가 아니잖아. 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난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연습 독서를 열심히 하고 저는 두 개의 문제가 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고 한문은 안 쓰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내용도 있지만은 언어 전달의 랭게이지 스킬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그거에 두 문제가 다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개인 교수 받을 때 제가 따로 만나면서 그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우리 도 선생이 메시지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지금 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어휘나 이런 것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걸 하는 건 우린 중국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지만 왜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생소한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솔직히 좀 학습을 공부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이렇다고 말이지. 이렇다고 한마디로 거절을 해서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 본인은 우리가 다 알아듣는 줄 알고 있는데 얘기가 내용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말의 전달 방식 그게가 있다는 거가 우리 이제 윤 회장님이 미안합니다. 내 얘기 잘 맞았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강의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강의 중간에서 돌았다가 또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니 그걸 이제 양해를 해야지. 선생님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난 이게 이제 힘을 빼는 오히려 그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대. 여기서 내 강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뭐 그때 누가 뭐 한두 사람 지적을 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우리 열정을 보여야 돼. 그래서 그런 그 선생님의 그런 우리가 뭔가 비율을 맞춘다고 하기보다도 그 더 좋은 강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래 맞추면 난 강의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여기 뭐 열정을 보였다는 말씀은 저만큼 열정을 보인 사람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뭐 찜질방에다 무슨 뭐 이런 데다가 데려다니면서 뭐 그게 그냥 대접한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와서 과외도 하고. 아니 그건 지난 농담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이거를 갖다 정말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반복해서 하면서 강의를 하는 측에서 알아듣게끔 해야지 내가 하는 강의에 너희들 다 따라오라 그러는 얘기는 지금 이런 형식의 무슨 학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서 정지하는 게 좋겠는데 저는 제 3국에서 입장에서 봐주기 때문에 되레 감사하거든요. 우리 식으로 이해를 안 주고 너가 답을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이 객관적일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여기 이제 강의를 들은 수강자 입장에서 얘기를 그렇지. 하자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강의 내용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 아주 초보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거기 어려운 데다가 이게 선생님의 말씀 그 말투라든지 또 어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복합이 돼갖고 아까 얘기한 거 저는 전체적으로 50%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솔직한 거죠. 예.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사전에 그 강의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그 용어를 공부를 했죠. 자신의 용어로 써오면 제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우리말로 예습복습이 됐지. 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표현을 해놨어요. 내용으로 봐서는 과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부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난 많이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왕 여기 와서 그렇게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 어느 날은 왔는데 과외를 하겠다는 게 하나를 못 알아듣는 거야 와서 선생님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요 이제 말씀들 이제 다그 옳은 말씀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말씀도 다 알아듣고 그 말씀하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때 학생이 워낙 열등해서 그걸 또 어떻게 해? 또 방법이 없다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능력.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제2기 강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기 강좌 때 일기들은 그냥 와서 측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2기, 1기 강좌사 하면은 그러면은 와서 다시 들으면은 사실은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보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좀 빨리 했으면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안 하겠다는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그런 상태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하겠다고 그러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난 못 역시 알아들었어. 윤 선생님 답다. 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포용성으로 가는 게 한 배다. 회장님께서 여러 사람이 말을 들어보고 그렇지.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뒤에 물러서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그렇지.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뭐 영화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꾸 과외를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사실은 이제 요렇게 요 문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교환 강좌로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 구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교환 선생님 강좌는 지난번에 우리 그때 한 시간 좀 짧게 한번 하고 그다음 또 2시간짜리로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근데 내용 참 좋아요. 이제 공부 많이 했고. 그런데 딱 내가 얘기를 했더니만 8달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야 이제 노요 선생님도 그날 와서 듣고는 8달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일주일에 3일 3시간씩 3일을 해가지고 한 2달 이내로 조진다면은 하겠다 자기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강의를 8개월 하신다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처음에 기초 강의를 한 3 내지 3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64괴를 하루에 2괴씩 괴사하고 효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2주가 걸리잖아요. 32주에다가 앞에 기초하는 거 한 3강 하면은 35강 되니까 8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과연 우리 윤 선생님한테, 정원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그게 아니고 괴사를 만드는 거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 나는 이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한번 가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보고 나서 결정하고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본인이 그 농장에 있다고 해서 농장에 가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보고 그 괴사 부분을 좀 빼고 줄여가지고 한 9강이나 12강이나 이렇게 확 줄여서 할 수 없겠나. 그러면은 좀 그래도 할만한데 8개월을 해야 되겠다고 이쪽 옆에서 하고 있답니다. 여기 저 성홍봉 씨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8개월 넘었을 거예요. 그때 7개월째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12명이 한 분도 안 가지고 나온대요. 이야. 12명이. 벌써 참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사실 만드는 자신은 없다. 현재 상태로서는 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무슨 여기 이렇게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주역 매니아인데 8개월 한다 그러면 이거 개설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괴사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 그 추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봉사단에서 하는 그 김대산? 네, 김대산. 그 양반은 그 하나가 1년 하면 돼, 1년. 네. 1년을 아까 개풀이 하면서 1년 한다. 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제, 물론 그 하나하나 이제, 개사, 이제 효 하나 설명을 해서, 그 1년 그래, 8개월이 아니고 1년 하더라고. 일주일에 이제 2시간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1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러나 그걸 아까 참, 그 인문학적인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멤버는 그렇게,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1년 8개월 하는가 모르는데, 대산 선생님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년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이 상황에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 윤동훈 선생님처럼 그 10주, 몇 주 정도의 한 개론 차원에서라도 그 방법 없는 주역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법 없는 차원에서 몇 번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잡아. 예, 그거에다가 이제 실용성하고 그거를 보태면은 그거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뭐 이거 갖고 그냥 또 완전히 주역이 어떤 전문가나 학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8개월이나 1년씩 하는 건 저는 조금 무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는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공한 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대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거기는 애니아들 치우기 굉장히 두터워요. 네. 두터운데 그걸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요. 회사에 매달립니다. 그렇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매달리는 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덕원 선생님은 강의가 그게 안 매달린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 회사에 매달린다는 그게 집착한 대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인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양반 강의 내용 좋습니다. 어디 가서 아마 내가 모르긴 하지만은 대산 선생보다 인간 선생이 나을 거예요. 강의는 훨씬 잘. 네, 내가 봐선 그래요. 내가 그 대산 선생 강의 안 들어봤지만은 그건 책 딱 보면은요, 난 첫 페이지 보고 닫아요. 그런데 인간 선생 강의는 안 그래요. 좋아요, 내용. 그런데 의미가 없다 이거지 난.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조만간에 그 농장에 한번 찾아가서 한 12주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실용성 중심으로 좀 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덕원 선생님 말씀 맞았다나 자기 이론뿐만 아니고 이론도 좀 들어보는 거는 그건
말씀 그거는 제가 봐서는요, 임현 선생을 위해서도 못 가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압축시켜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돼 강의는 이분은 중기유 서울대학교 철학과 언더서부터 그저 그 대학과정 정신 교양 철학을 갖다가 공부하신 분인데다가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서양사 그 서울고등학교 나오면서 얘기하는데 철학에 빠졌던 사람이야.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제 보는데 그 사람은 나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이 환하게 윤덕원 선생 떨어가는 반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세상에 뭐 얘기해보면 다 아는데. 철학을 젊을 때 했다는 사람이 한문 공부를 한문 공부는 많이 했는데 여기만큼은 될 수가 없죠. 고문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는 거는 고문은 되는 안 돼. 고문을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뭐 아니 윤 선생님은 중국 분인데 공부했으니까 비교를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또 수준이 이 사람은 사실 동양 철학에 내가 알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괴나 이걸 전공하는 분은 아니야. 우리 나오게. 철학적인 지식의 배경은 굉장히 있어요. 학사, 석사 다 하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음양설이나 그 한문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아니 그분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통화를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윤덕원 선생한테 내가 여기서 12강을 드린 사람이요. 그리고 그분이 강의했을 때 윤덕원 선생이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윤덕원 선생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렇게 봄 앞에 와서 그렇게 마음대로 누군 줄 모르고 앉아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윤덕원 선생이라는 분이 중국 한문에 고문하고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12강을 했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분. 아 그런 분이 있었느냐고 깜짝 놀라. 나이면서 한 60도 안 됐고 60도 안 됐지. 채안 됐어요. 이거는 넘었고요. 생일이 생일. 그리고 서양 철학에 대해서는 뭐 꽤 듣고 있어요. 옆에 나와서 어떤 뭐 이쪽에 데카르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서양 철학을 강의하는 거는 일사천리로 개론 같은 거는 앉아서 한 시간이면 다 아는 거예요. 하여튼 철학과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마지막까지 했으니까요. 그럼 뭐 그 부분은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주역이나 계산하기 전부 다 고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하나 한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꾸 요즘 한문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분은 괜찮아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각은 달라요. 맞아요. 그 부분.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문을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중요하죠. 저는 왜냐하면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자기가 그걸 주역으로 해석을 해야지. 아니요 그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보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건 내가 좀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겠는가 하면 김교환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렇죠. 들은 다음에 결국 2번 들었는데 첫 번은 한 번 듣고 다음에 우리 모임을 할 때 내 한마디를 했는데 여러 번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분이 뭐라는가 지금 옛날에 실지 무슨 갑자고 수하고 이런 거에 60갑자요 무슨 뭐 사수요 이거 옛날에 만든 게길래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났길래 맞지 않는다 이런 말. 그게 지금 시간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생활이 변했길래 거기하고 직접 도입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무슨 말인가 할까? 나무를 가지고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은 다음에 그 나무로 다시 겠다가 옮겨서 살림을 만들자고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임교환 선생의 제일 큰 결점이 그게길래 내가 다음번에 한 번 듣고 그 다음에는 아예 듣고 싶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 홍역학교에서 한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선선생 역사라 해서 그 역이라고 만들었거든.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럼 어째 아이 갔는가? 그 자리에서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네 산의 나무로 찍어다가 집어넣었는데 그거 허물어서 다시 나무로 만들면 그게 자라는가 물어볼까? 물론 못 자라죠. 그 다음에 주역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역이 바로 여기서 왔는데 역서란 말이에요. 여기서 왔는데 당신이 지금 이거 다시 역으로 만들자 하니까 이게 돈이 맞냐? 그는 나무로 저는 지부 허물어서 다시 냈다 살리고 만들자니까 돈이 맞는가? 자, 나와야 가만히 있었거든. 그래, 그때 누구이 같이 갔는가 하면 수원신문에 그 이 회사에 같이 갔어. 갑시다. 그 심하고 다시는 아용했다는 거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문제냐? 오행하고 오제를 그분이 못 가입니다. 제일 큰 문제 오제하고 오행도 가리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주역이 뭐예요? 그거를 그 부분을 못해요? 그 양반에? 구분을 못한다. 구분을 못한답니다. 그거는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오행하고 뭐? 오해면 오해면 오해인데 행지, 문제 자체가 아니잖아. 그게 오행이라는 건 길인데 기 흐름인데 예. 그거 오제에다 이어가지고 나무 어떻고 불이 어떻고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알 것 알아듣고 보면 알는데 모르는 말을 사람. 무엇이냐고 강의를 아주 잘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괴변이에요. 제가 보는 것도 그렇게 봐요. 괴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점을 칠 때 특정적인 거 알기 위해서 점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점 치는 거 내 삶에 보면 일반 사실, 일반 속설 가지고 특성 속설로 만들어서 상대방이 오. 제가 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윤선생 내게 왔거든. 내 돈이 잘 와서 점을 친 다음에 윤선생이 욕을 하는 그 특정인 그거 가지고 말해야 되겠는데 일반 거 가지고 말해서 윤선생이 하여금 자신이 자기들로 특정 그 무엇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들로 그렇구나 자기들로 그 특정 거기에 빠진단 말이야.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일 수가 없는 게 우리야 재미로 하는 거지. 그게 뭐 그걸 갖다 정말 그 사람이 갖다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그거 그래 자비로 하는 거지. 그런데 내 점 치는 사람들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디 말하면 인천에 그 동인철 있죠. 거기는 우리 집인데서 가면 지하철 거기에 그 상점이 지하에 저기 가면 보면 그 점 치는 사람 많지. 그러니까 가만히 일어서서 구경을 해보면 이게 아니라 말하면 교환 선생 바로 그 특징. 그래서 그거 보는 완전 선생이가 이건 민규환 올 줄 알아야 되는 게 민규환 선생은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있는데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양쪽 강의를 들은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학문으로 정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내가 놀란 게 증권거래사에 가서 증권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는 거 보고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아무리 사회과학이 엉망이 원래 됐더라도 어떤 내용을 하는지 아니 그 사람이 그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그분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나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주역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얘기가 그래도 지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 그 김용욱이 얘기를 난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역을 공부하고 남을 전봐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건 사기꾼이라는 거야. 결론이 그래요, 그거.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거가 있다고 얘기는 해주면 모르지만 뭘 꼭 잡아가지고 말이지. 너는 꼭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로 점을 봐서 우리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개나 이런 거로 하는 거로서는
할 일이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재미로 해서 오지만은.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연말에 어디를 갔냐 하면 재밌어요. 네, 이거 얘기 좀 해야 돼. 계룡산에 갔는데요. 계룡산 위에 아니 제가 풍경을 갔어요. 거기 그 시정. 유교 그 시든 그 이라고 해가지고 수녀들만 사는 데인데 그 수녀 원장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연말이 되면은 거기 수녀원이 제일 좋은 방을 줘가지고 가는데 수녀원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점 보는 사람이 수십 개가 있어. 깃발 꽂아놓고 그 아래 동네 나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제 나름대로 천부경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천부경 좀 했다고 그랬더니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하는데 이건 완전히 무기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순수하게 그 학문이고 우리나라 고전의 철학이고 그 방향을 겠다는 걸로 해서 나도 천부경을 갖다가 한 달 해서 너무도 글도 써서 그런지 아는데 천부경을 그런 식으로 안 보고 거기서 무슨 이상한 무게를 찾아가지고 말이지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자꾸 이러는 거로 나오는 거야. 거기 점쟁이들이 소위.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나도 그런 정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는 천부경은 난 그런 건 아닌 거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임경환 선생이나 여기 왔던 분들도 세계 그 천부경을 해설을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왜 우리 선생을 뭐 좋다고 보느냐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논리 안 맞아. 한문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인중천지일이라고 그러는 것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중천지일 몇 번 얘기해요. 저는 어디 가든지 그 문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책을 다 봤는데 인중천지일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건 무슨 뜻이냐면 중국어의 그 중자의 의미를 고전적인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한국 안에. 현재로. 윤동원 선생이 고전을 보고 중국을 원래로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중자가 무슨 의미냐 거기서. 사람 가운데가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그때 중자 해석을 하는데 지금 여기 와셨던 세 분 대가라는 천부경을 했던 사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옛날에 나온 그런 반드시 고문하고 이런 걸 쉽게 세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문을 잘 모르는데 고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그 임교환 선생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그 딱 한 가지 제가 질문하려고 그런 게 그겁니다.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냐 그러면 천부경에서 나왔대요. 주역이. 그거는 같네. 그런데 천부경은 미래예측이 안 되고 미래예측하는 부분이 없고 주역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과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부분을 갖다 따지려고 그랬거든요. 뭘 따져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거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천부경은 우리 최재충 선생님은 미래예측을 딱 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저 뭡니까 이거 태풍 오는 거 그거 예견해가지고 기상대에서부터 와달라고 오면은 한국이 일본에 귀화하면은 완전히 특별대우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수리에서 나온다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해보면 없는 거고 공부하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느껴요. 너무 자기가 빠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답답해요. 그걸 막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냐면 그게 무속으로 가는 거예요. 무속으로. 맞아요. 최재충 선생 전부경 다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요? 지금 최재충 전부경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 그게 요즘 여기 보면 어디서 안 왔지만 그 박종구라고 전체 다를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하고 나도 해설해서 구구절절로 해가지고 녹화를 봤어요. 전부경도 그 책작을 다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침뜸하는 그것까지 다. 아니, 그 침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말 자체에. 그게 완전 그 수리하고 다 관계가 됩니다. 수리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감성적인 시인으로서. 물론 뭐 우리가 문화 뭐 관심이 없을 수 없지. 그 문사들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박종구 씨가 여기서 말고 딴 데 저쪽에서 독립 쪽에서 강의 한 3년 전에
한 7, 8년 전 같은데. 천부경. 아, 천부경을. 최저중 그 강의고, 또 그걸 또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 미국의 그 서울대학 그 원자관과 수석 졸업하고 MIT에서 그 박사학위를 한. 이어 왔었잖아요. 왔었죠. 그분이 그걸 다 증명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 책이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 아까 술이. 예, 30쯤. 아까 일본이 그 무당이고 그런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쭉 보니까 매우 과학적이고 일리가 있는 소리를 하더라. 맞아요. 일리가 있는 소리를 해. 근데 그거를 좀 조절을 해서 그 침뜸, 그까지도 이렇게 좀 침뜸 발전을 시키면 좋은데, 그게 투자가 돼야 좀 더 세련되게. 정확하게 보시네. 그게 내가 해보니까. 예. 강의 다 듣고. 강의 내 몇 달 다 듣고, 그 책자 그거 다 파악했어. 예. 다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침뜸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맞았잖아. 중요한 건데. 그거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정부약을 했잖아요. 박정부 때도 했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박정부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한다고 정치판이 다니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침동 기기가 이게 누가 만드는 건지. 내가 이거 이제 제대군 협동조합에서 사업으로 하려고 그걸 얼마나 제대군 협동조합이 줄 수 있느냐, 그 기계를. 그랬더니만 2만원 깎아 주겠대요. 2만원 깎아 가지고 사업이 안 되지. 내가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내가 웃고 말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왔다고. 얼마인데요? 그렇게, 예? 자기가 그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시중에 23만원에 파는데 회원들한테 16만원에 팔아요. 그런데 16만원에 파는데 2만원 깎아주면 내한테 14만원에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니,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럼 지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가 만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적혀 있는데 전화번호를 그래서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최재중 씨 아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 양반이 만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솔직하게 이게 뜸을 제대로 하는 요령 자체도 시연도 못했습니다. 박정부 씨는. 그 다음에 설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술이 천부경까지는 갔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저 앞부분에 여기 저기도 있습니다만 천부경과 뭐 어린가 그 부분까지는 읽었어요. 내가 보니까 박정부 씨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수리학하고 뒷부분은 몰라요. 연결을 못 시키는 겁니다. 설명을 여기서 막 토론하면서 하는데도 30뒷부분 나오는데 계속 설명하라는데 설명을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그게 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법인줄처럼 버려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난번에 왔던 이 선생님하고 관계하고 이런 거를 내가 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진짜로 지금 최재중 선생님의 그 제자 중에서 제일 이런 식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강릉에 있어요. 이경식이라고. 지금 이제 이름을 이재동인가로 바꿨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내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전화를 해서 미리 해가지고 알려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강릉에 가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등록을 보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수준이 이제 이론적인 수준은 이제 박정부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 높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실제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도 무진장 높아요. 예를 들면 아주 난집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 이거 책 가지고 이거 해가지고는 도저히 못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 책 보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최재중 선생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어려워가지고 못 알았는데 그동안 지금 자기가 최재중 선생님 돌아가시고 한 10년 됐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다 자기도.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어쩌다고 막 얘기했을 때 자기가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듣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부 선생의 수준은 이제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을 민교환 개설 문제는 하여튼 제가 하여튼 만나가지고 지금 몇 가지 문제점 제기했는데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뭐 여기 우리가 여기 제자를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도 의견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제2기 강좌 문제는 가능하면은 우리
도건 선생님을 특히 제가 구워 삶아가지고라도. 박수! 너무 삶으면 곤란한데. 잘 익으면 안 돼. 적당히 삶아놔야. 적당히 알맞게.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모임 날짜를 네. 현재 그 초목이거든요. 초목. 예. 현재 일목 16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목이 좀 여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우리 여기 우리 집 사람보다 아, 그럼 바꿔야 돼. 사모님만 나오면 안 돼. 나도 안 돼.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자 그랬는데 지난번에 난 이목이 안 돼. 지난번에 얘기 나온 게 사목이 제일 괜찮았어요. 아, 그렇지. 사목으로 가야 돼. 사목이 제일 괜찮습니다. 사목에 문제가 있을 사람. 무슨 사목으로 해요. 그러면은 사목으로 하겠습니다. 사목으로. 그래서 이번 사목은 빼야 되겠네. 이번 달 사목이 27일 날인데요. 아, 해야 되겠다. 27일 날 제가 저기 이제 임교환 씨님도 만나보고 와가지고 예. 그날 보고회. 요 부분 이론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부터 아니 같이 하시길. 아니. 갔다 와서. 다녀오셨어. 그 방향을 정하시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방향을 가서 와서 거기 가서 얘기. 그러니까 얘기 듣고 와서 이제 이날 27일 날 여기 요 모임에서 제가 그 최종 이론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니 그러면 연도원 선생하고 뭐 하는 거는 아니 등원 선생님 그걸 그 사이에 또 이제 제가 삶아보고 그래서 먹어야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그때 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사목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번 달에도 사목으로. 예, 그럼 이번 달에도 하여튼 3억에 한 번 더 모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 네. 아까 우리 교수님 올해 주역을 배웠으면 뽕익을 생활화나 실용화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하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이제 보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좀 하시라. 지금부터. 이제 예, 지금부터 이제 윤도건 선생님 강의. 조금 말씀 좀. 동원 선생님.